자, 이번에는 베링거 인게라임, 과연 제형을 어떤 회사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물론 결론은 이미 몇 번 계속 냈습니다. 약도학 데이터 비교해드렸고, 거기서 이제 G2G는 안 될 거다. 베링거 인게라임은 인벤티지를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어, 터제파타이드 이중작용제,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게 이중작용제죠. 서버두는 이중작용제입니다. 경쟁 약물은 터제파타이드예요. 그래서 인벤티지가 지금 터제파타이드 그래프 데이터 고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제형 고도화 샘플로 1개월 제형 고도화 중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왜 인벤티지가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,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면, 일단 그럼 서버두타이드가 어떤 물질인지 한번 봐야겠죠. 자, 이 베링거 인게라임의 서버두타이드입니다. 왼쪽 뭐 터제파타이드에 워낙 유명한 물질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, 터제 같은 경우는 2.5부터 시작해서 15mg까지 증량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요. 최대 15mg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. 서버두타이드는 2.4에서 시작해서 4.8. 맞아. 요 2.4 밑에 더 저용량이 있긴 해요. 하지만 지금 4.8까지 최고 용량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, 6.0mg에 도전했지만 유효성이 떨어지는 모양이 나는데, 이건 왜 그러냐면 약물 내약성이 그러니까 고용량으로 가서 이제 용량 증진적인 모습이 안 나왔거나, 아니면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중단율이 높아서 아마 데이터가 유효성이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. 여기서 쭉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Tmax 범위입니다. Tmax 범위. 이게 뭐냐면 최고 혈중 농도를 찍는 시간이에요. 장기 주사 제형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. 일주일짜리의 초기 방출이 중요하다. 그러면 이 터제파타이드 같은 경우는 1일에서 2일, 세마도 3일 이내에 최고 농도가 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서버두타이드의 특징은 뭐냐면 반감기를 찍는 시간이 6시간부터 28시간까지 엄청 초기 고방출이 강력합니다. 약도학 데이터를 잠깐 보면요. 자, 이겁니다. 좀 확대해서 보면, 자, 왼쪽입니다. 왼쪽 보시면 주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고농도로 빵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. 커브가 상당히, 이거 무슨 거의 급등주 모습입니다. 그죠? 점상 뭐 나중에 뭐 인벤티지의 이제 주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좀 유사하게 초기 엄청 고농도, 그리고 쭉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상당히 고농도로 달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, 시작하는 혈중 농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, 이런 이유 때문에 치료 중단율이 터제파타이드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고용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약도학 데이터를 이제 머릿속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. 서버두는 이대로 나오면 터제한테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버두타이드는 임상 종료 이후에 바로 1개월로 갈 겁니다. 왜냐면 초기 버스트, 이래서 치료 중단율이 높죠.
그래서 고용량 6.0 밀리까지 실험했는데 실험 결과가 안 좋음. 예. 자 그러면은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우리 저기 인벤티지의 약동학 데이터를 한번 또 살펴봅니다. 자 이중작용제입니다. 터제파타이드 이중작용제고요. 자 여기서 보시면 초반 방출이 상당히 눌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죠. 0부터 7까지 7위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혈당이란다. 안정적인 약동학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. 혈중 최고 농도. 그래서 쭉 올라가죠. 자 이게 이 그래프의 파형이 뭐냐면 밑에 있는 게 A하고 B 타입인데 자 저번에 이게 펩트론 혈중 농도를 PT 사형사의 최고 혈중 농도, 사형삼의 최고 혈중 농도를 말씀드리면서 미니피그 실험에서 최고 혈중 농도를 높일 때는 용량을 많이 쓴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터제파타이드 샘플의 약동학 데이터에서 최고 혈중 농도치가 달라졌다는 거는 하나는 저용량, 하나는 고용량을 썼다는 의미예요. 자,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밑에 G2제 약동학 데이터입니다. 예, 저용량, 고용량 버전으로만 실험을 저기 데이터를 뽑았어요. 그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제 데이터 값을 줘서 직접 그려 봤습니다. 자 저용량일 때도 초기 방출이 0 보시면 여기가 5 일인데 0 에서 5 일까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1 일 한 2 일 정도에 나왔을까요, 초기 방출이? 그럼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? 고용량 버전 어떻게 했어요? 초기에 치고 올라가죠? 자 얘랑 얘랑 비교해서 그럼 어떤 게 내약 저기 초기 부작용이 적겠습니까? 그죠? 당연히 인벤티지가 좋은 겁니다. 예. 아시겠죠? 그러기 때문에 뭐 회사 측에서는 뭐 나와 봐야 안다고 생각하지만 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G2G를 쓸 수가 없습니다. 초기 방출 때문에.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동 데이터에서 혈중 농도 유지 기간이 짧아요.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. 14일 전에 최고 피크치가 고용량 버전에서 나오고 푹 가라앉죠. 자, 그러면 이 저용량과 고용량 버전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게 바로 스피어 크기가 균일하지 못해서 생깁니다. 만약 고용량을 넣게 되면은 G2G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스피어가 커져야 돼요. 왜냐면 얘는 사이즈에 맞게 일정한 그 스피어 크기로 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알갱이들이 미리 터지면서 소실돼 버리면 최고 혈중 농도까지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약물을 같은 양을 주사하더라도 인벤티지보다 많이 넣어야 됩니다. 이 최고 이 혈중 농도까지 올리려면 그 마이크로스피어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. 자, 오늘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G2G와의 기술들을 다시 한번 번외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G2G는 되게 비교하기가 쉬운 게 약물 포트폴리오 자체가 인벤티지랑 거의 유사합니다. 물론 개월 수나 기간의 차이도 있죠. 근데 이걸 어떻게 놓고 보면 G2G는 상당히 지금 불쌍한 회사예요. 왜냐면 인벤티지 랩에 그 각종 약물 포트폴리오가 없었다면 G2G는 상당히 괜찮은데 G2G 같은 경우는 인벤티지하고 약물 포트폴리오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 계량 신약을 많이 도전하잖아요. 계량 신약을 도전하면은 G2G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왜? 인벤티지랑 포트폴리오가 같아 버리면요. 어떤 제형이 인제 우수하게 딱 치고 나가면 그 밑에 제형은 선택받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. 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번외편에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건 그래도 이것만 봐도 간단한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한다는 거예요.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냐면 만일에 이중작용제에서
자, 여기서 뭐 펩트론 언급 안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? 예. 펩트론은 그냥 나가 있어야 됩니다. 예. 나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중작용제에서 이중작용제가 단일작용제보다 그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주사 양도 커지잖아요.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사 양도 점점 늘려갈 수 있죠. 펩트론은 이게 안 됩니다. 예. 초기서부터 이렇게 쭉 고용량으로 되는 요게 불가능해요. 왜냐하면 마이크로스피어가 20, 최대가 23 거기까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 스팸 밸류, 각 지름의 크기, 평균 크기 자체의 오차가 크기 때문에 약물을 못 담아요. 예. 안 됩니다. 예. 뭐 누가 보니까 뭐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뭐 이러신 분 계신데, 예. 제 말이 맞아요. 어. 단언컨대. 자, 서보드타이드는 그럼 2.4, 4.8, 6.0 인제 있잖아요. 그럼 지금 4.8에 임상 실험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얘들은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? 결론적으로 얘기하면. 이 6.0을 실험하고 싶을 겁니다. 더 고용량을 담고 싶어요. 근데 초기 방출이 이렇게 많이 강한 얘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? 6.0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? 더 올라가겠죠. 1 개월짜리 비만 치료 제형에 걸맞지 않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유튜브나 이런 걸 검색을 하면 제가 인제 비만 관련 쪽 검색이 많기 때문에 뚝뚝 올라오는 거 보면 G2G를 노보노를 패닉 바잉? 예. G2G를 노보노가 돈 주고 사갈 거라는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말에 혹세무민 하시면 안 돼. 어. 정신 나간 소리예요. D&D 같은 회사를 못 사 갖고 뭐 G2G를 산다는 이런, 아니 그래프가 초등학생만 봐도 아는데 어떻게 그런 걸로 사기를 칩니까? 이래서 유튜브나 SNS가 문제라는 거예요. 잘못된 정보가 확대 생산되고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단언컨대 그런 사기 펌프질에 속으시면 안 돼요. 얘는 얘는 서브도타입 이중작용제도 못하겠지만은 세마글루드 타입에서 노브노가 눈깔이 휙 돌아 갖고 G2G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, 초반 방출 때문에. 예. 이걸 알고도 사기쳤으면은 어 상당히 뭐 사기라는 게 의도적이니까 모르면 용감한 거고. 하여튼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상당히 경계하셔야 됩니다, 주식시장에서는. 자, 그러면 이게 이중작용제에서 어떤 의미 샘플들이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? 용량과 초기 방출 제어가 건이다. 그럼 이제 그 베링거 인게라임이 만약에 인벤티지 랩의 제형을 선택하게 되면 마이크로스페어의 한정해서입니다. 물론 그 인벤티지 랩 쪽에서는 단일 펩타이드의 또 복수의 제형을 테스트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뭐 열어 놓고 보면 모든 걸 다 테스트하고 있죠, 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자들의 그 마인드여야 되니까. 왜냐면 기존의 카무루스, 어센디스는 참전한가라고 하면 얘들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방출이 있기 때문에 베링거 인게라임의 제형하고는 맞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이 이중작용제에서 더 좋은 펩타이드 이중작용제나 삼중작용제에서 뭐 여러 가지 섞으면서 초기 방출이 강해지는 애들이 지금 다른 제약사에도 싸도 있을 텐데, 베링거 인게라임이 만일에 인벤티지랑 계약을 한다면 아주 좋은 퍼포먼스가 되겠죠. 이중작용제에서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 높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1 개월을 지금 여기서는 노보노와 일라일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걔들이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고요. 예. 여기서 그렇다고 뭐 인벤티지가 페퍼론치하고 일라일리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예.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베링거만 집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따라오는
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혹은 개발하고 있는 아니면 개발 예정인 회사들한테는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케이스를 다른 회사에 왜냐면 비독점 플랫폼이니까 다른 회사에 계속 제형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결론입니다. G2G는 안 됩니다. 계속 말씀드려요. 3개월도 뭐 아리까리하긴 한데 3개월 제형도 상당히 초반 방출이 높으니까요. 3개월인데 3개월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지금은. 왜냐면 고용량 3개월 고용량이고 유지 목적이 아닌 살 빼는 목적으로 고용량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컨셉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제가 여기서 지금 판단할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 1개월만 못 판단합니다. 1개월 불가능합니다. 인벤티지 랩 라고 결론 내립니다. 예, 이건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베링거 인겔하임을 예,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인벤티지 랩이 가져간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뭐 대단한 뭐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. 약동학 데이터만 딱 비교해 보면 돼요. 서브도타이드의 약동학 데이터까지 비교해 드렸으니까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 다음 방송에서는 자, 그러면은 자꾸 이제 G2G 뭐 노보노 이러니까 내가 이런 그 사이드 스피커들을 좀 박멸하려고 그래요. 예. 이런 걸 박멸해야 됩니다. 이런 애들이 없어져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거예요. 예? 국내장이 평가 절하받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그죠? 말도 안 되는 거 떠들어 갖고 주가를 펌핑시키고 그걸 또 받아쓰기 하는 언론사도 있고. 그죠?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.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번에는 이제 G2G와 인벤티지의 사업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비교를 통해서 왜 G2G가 인벤티지 랩과 경쟁이 안 되는지를 팩트 위주로 조곤조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. 사기 방지 차원에서. 예, 감사합니다.